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삶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 원하는 것을 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하고, 차도 소박하고, 말투도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일부러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정말 겸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굳이 부자인 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돈이 충분한데도 드러내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자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정말 돈일까요? 아니면 돈이 알려지는 순간 잃게 될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척이라는 표현에는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부자들이 일부러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택하는 삶은 가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여유를 굳이 밖으로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단순히 절약이나 검소함으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핵심은 생활 수준이 아니라 정보의 노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기대가 생기고 역할이 쉬워집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참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숨기는 선택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 할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심리에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지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이 알려지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부탁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전에는 없던 기대가 생겨납니다. 같은 선택을 해도 여유 있으니까 라는 해석이 붙고 같은 거절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태도의 차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돈 자체보다 돈이 알려졌을 때 따라오는 관계의 변형을 더 조심합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를 잃게 되는 순간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때 가난한 척은 위장이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지금의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안다면 지금과 똑같은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그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이 하나의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에게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권력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아는 만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할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기대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역할 안에 묶이게 됩니다. 침묵은 이 흐름을 차단합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함부로 선을 넘기지 못합니다. 기대도 요구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결과 관계의 주도권은 말하지 않는 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부자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역할도 강요받지 않는 위치를 지킵니다. 이 침묵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제 도울지, 언제 거절할지, 어디까지 개입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조심스럽게 지켜낸 침묵은 과연 언제까지 편안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부자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면 불안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불안의 형태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나 운이 아니라 시간과 판단을 반복해 쌓아 올린 자산일수록 그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실패의 기억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된 이후에도 마음 한편에는 늘 다시 잃을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소비를 늦추고 선택을 미루고 가능한 한 많은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말이죠. 가난한 척하는 태도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연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심리적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위험을 계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불안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불안이 있었기에 그들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심리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끝내 포기한 것은 돈이 아니라 비교의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교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죠. 문제는 이 비교가 결코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위치에 서 있든 항상 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비교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만족은 늘 잠깐이고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부자들이 선택한 것은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게임 자체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삶을 택합니다. 무엇을 사고,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수록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기준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항상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대신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난한 척이라는 선택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지를 보호하기 위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가난한 척. 하지만 이 선택이 언제나 편안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태도가 또 다른 형태의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숨기고 설명하지 않고 선을 긋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되는 순간에도 혼자 버티게 되고 기쁨조차 조용히 혼자 소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이 침묵이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의 삶에서조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난한 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어느새 자유를 제한하는 틀이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다시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서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도 움츠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한 척하는 부자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겸손, 절약, 조용한 삶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관계, 선택, 불안, 그리고 자유를 둘러싼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침묵이 현명한 것도 아니고 모든 드러냄이 경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돈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는 어떤 역할을 떠안게 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포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소비와 침묵, 그리고 드러냄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가난한 척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드러내는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